안녕하십니까. 이중에 땅땅땅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를 할 때 제가 수강생 분들이나 시청하신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어떤 땅이 가장 좋은 땅입니까? 대답들이 정말 많은 대답이 나오죠. 대지가 좋아요. 난 계획관리가 좋아요. 뭐 어떤 분은 잡종지가 좋아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식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꼭 알아야 돼? 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목이, 우리나라 지목이 2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지가 제일 좋다. 그러면 좋은 이유를 알아야 내가 투자를 할 때 대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고, 만약에 잡종지라고 일컬어지는 잡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왜 잡종지가 좋은지, 또는 내 땅을 어떻게 잡종지로 만들어서 그 땅을 잡종지로 만들었을 때 어떤 실익이 있을지, 그런 걸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그 좋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잡종지다, 전이다, 답이다, 과수원이다, 하천이다, 주차장이다, 공장용이다, 하천 부지다, 뭐 주차장 용지다, 학교 용지다, 종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28가지 법정 지목이 있습니다. 그건 지목이라고 하는 거죠. 토지의 현황 상태를 이름을 다 붙여놓은 것이 바로 28가지 지목이라고 하는 거고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동일 수구권 내에서, 예를 들면 부동산의 가치는 로케이션이란 말이 있듯이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 내에, 동일 수구권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도 지역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준의 땅땅땅 두 번째 시간, 토지 가격은 언제나 우상향이다라는 타이틀을 잡았고요. 여기서 우상향이라는 토지는 활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물론 토지의 부증성, 늘어나지 않는 그 부동산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땅에 대한 가치는 계속 개발이 우리나라 전체 땅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땅이 한 16%밖에 안 됩니다. 전체에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또는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유보지 내지는 개발 불능지가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땅들은 점점 희소가치가 높아지죠. 그런 측면에서 토지 가격은 언제나 우상향이다 라고 타이틀을 잡았고요. 제가 요거는 재밌게 한번 보시라고, 땡땡은 타이밍이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생각한 땡땡은 뭐가 있을까요? 사랑은? 투자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걸 여기다 대입을 시키시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적경지대 토지나 평택 토지 투자가 이제까지는 쭉 그냥 그랬었는데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투자를 했을 때 갑자기 오르기 직전에 팔았던 분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나는 땅을 샀다가 팔기만 하면 거기가 오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때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토지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가를 경신을 계속하고 있는 강남 3구, 강남 4구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지대 상승이죠. 지대, 부동산 가격이 그만한 위치에 대체 불가능한 그 지역에 땅값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7천이다, 8천이다, 뭐 압구정동은 한 1억 되지 않겠습니까? 강남? 뭐 너무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현재 대체 불가능성을 봤을 때는 뭐 요원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토지 투자의 계급장은 용도 지역이다. 계급장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타이틀을 곱게 붙여요. 갑질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타이틀을 붙일 건데, 요즘 갑질 문화 너무 심하죠. 심해서 모든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불균형이나 불평등 또는 불소통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갑질인데요. 토지에도 갑이 있습니다. 바로 일단 타고난 용도 지역은 제가 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도 지역은 토지 태생적 한계이다. 이거는 예를 들면 지금 용도 지역이 4개가 있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2002년도까지는 5개였어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눴었는데, 각기에 속해 있는 그 땅은 그 용도 지역에 속해 있는 것은 바로 그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물론 그거를 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까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개인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만 용도 지역을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비기가 또 있죠. 비기가. 예를 들면 절대농지라고 일컬어지는 농업진흥지역에 있던 농지를 외지역으로 옮긴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용도 지역까지도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숨겨진 비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용도지역은 치유할 수 없는 하자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땅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치유할 수 없는 하자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치유할 수 있는 하자는 도로가 없는 땅을 사서 남의 땅을 매입을 하거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길 있는 땅을 만드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가들이 강의할 때 치유할 수 있는 하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갑이라고 표현드렸죠. 왜냐하면 용도지역 정해진 태생적 한계인 용도지역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을 결정짓고요. 첫 번째 행위 제한을 결정짓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면적 즉 건폐율을 결정짓고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연면적을 결정짓는 용적률을 결정을 짓고요. 몇 층까지 지으라는 것도 결정을 짓는 게 바로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갑입니다. 자, 용도지역은 토지의 계급장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전체 용도지역은 4개고 이거는 세분하면 중분류를 도시지역을 4개 하면 7개고 소분류를 전부 다 하면 21개의 용도지역이 됩니다. 일단 대분류를 해보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지고요. 도시지역은 소분류로 하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나눠지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중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분류는 이제 21 토지 투자 대상 녹관 농자.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21가지 주거지역, 아까 도시지역에 스크린펜으로 제가 한번 그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도시지역과 요 전체는 비도시지역이라고 얘기하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나눠지고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소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다시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크게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4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눠진다고 보통 하는데요.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제1종 전용주거, 제2종 전용주거, 일반주거, 2종, 3종, 준주거, 그 다음에 중신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다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나눠지고요.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자, 보시자고요.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토지 용도지역은 치유할 수 없는 하자이고 태생적 한계이다. 용도지역은 건폐율 용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요. 바로 이 안에서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은 50%, 일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 60%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의 건폐율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땅이 예를 들어서 일종 전용주거에 있는 것보다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으면 건폐율은 60% 이하고요. 용적률은 150에서 250이에요. 물론 각 시군구 조례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또는 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국토계획법에 정해놓은 용적률과 일종 전용은 건폐율이 50%고요. 100평에 그러니까 50평밖에 못 짓는 거죠. 2종은 100평에 60평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땅의 차이가 나는 거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요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토지 투자 대상은 녹관 농자다. 여기서 녹은 여기서 녹은 잠깐만요. 제가 좀 키워서 여기서 녹은 녹지 아니 여기다 쓸게요.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요게 왜 여기가 투자 대상이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아까 주거지역은 집을 짓고 도시지역 쪽에 주거지역은 여기는 주택이 필요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주거지역 안에서는 집 짓는 데는 도로가 갖춰지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는 여기는 서비스 활동이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여기다는 상가를 짓고 오피스 빌딩을 줘. 그러면 니네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 줄게 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집가가 비싼 대신에 그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들은 숙박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행위제한을 굉장히 완화한 거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도시 안에서 니네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줄게. 여기서 공장을 지어서 생산활동을 해 라고 특정 목적을 지어진 거죠. 그런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이 거의, 그러니까 개발 불능지 내지는 개발 유보지예요. 여기는 농지예요, 농지. 여기 농림지역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목적이고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을 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하죠. 녹지는 도시지역이지만 주거상업 공업을 활동을 하는데 원활하게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녹지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원칙은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유보해 놓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토지 투자 대상은 녹관농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용이란 말이 있어요. 전용. 제가 이거를 전용이란 말이 있는데 전용이란 말은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예요. 녹지지역은 원래는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돼. 그런데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해. 대신에 거기에 상응하는 규제를 할 거야. 그러면 녹지지역에서 뭐 체육시설을 해. 골프 연습장을 해. 좋아. 그러면 허락해 줄게 라고 해줘요. 그러면 녹지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맑은 공기나 쾌적한 환경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딴 땅보다는 싸겠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황골탈퇴 하듯이 다른 용도로 만약 바뀐다면 집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마찬가지로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라고 나눠진다고 했었잖아요. 관리지역은 농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유보지죠, 유보지. 그런데 관리지역에서 만약에 계획관리라고 이름 지어진 데서 내가 창고를 지었어요. 전인데, 밭전자, 밭인데 거기에 농지 전용허가라는 걸 받아서 전용 다른 거 용도로 바꾼다는 의미죠.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창고를 지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목적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집가 상승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이루어지겠죠. 농림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농림지역은 농지는 딱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농업진흥지역,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농지와 옛날에 상대농지라고 했던 외지역의 농지로 나눠지는데, 만약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나 상대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지정한 땅에서 거기에서 농가용 창고를 짓는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또는 적합한 공장 허가를 한다면은 농지 일대 가격보다 집가는 당연히 굉장히 많은 폭의 상승을 하겠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수려한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주변에 지정돼 있는 것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여기에 만약에 주택을 못 져요. 여기는 무주택자면 주택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규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택처럼 지어서 예를 들면 근생허가를 받아서 사무실을 쾌적한 사무실로 쓴다면, 그런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싶고 허가를 받고 싶은 땅을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효용가치가 큰 땅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설적이게 용도지역은 계급장이고 태생적 한계이지만 도시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딱딱 용도가 정해진 거예요. 이건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에서는 주거용 건물 지면 되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녹관농지에서는 그 행위를 하려면 국가에 내는 돈도 있고,
이제 추후에 이중에 땅땅땅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제가 다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농지에는 농지 보존 부담금이란 걸 내야 돼요.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된대요. 국가 준조세 개념으로. 왜? 그 땅은 애초에 국가에서 지역과 지목을 농업 활동을 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지목을 만들어 놨어요. 전이나 답으로. 그런데 그 땅을 바꿔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한다면 좋아. 허락할게. 니네 적법한 범위 내니까. 그런데 니네가 농지를 애초에 목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다른 용도 전용을 하니까 우리는 국가에서는 다른 곳에 이만큼 농지를 만들어야 돼.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가면서 하고요. 용도지역은 21개.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요건데 이 용도지역이 저희가 공인중개사원에서 강의를 하면 보통 한 3강이나 4강을 그러니까 4시간을 1강으로 봤을 때 1강을 거의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토지 투자에 있어서 용도지역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고요. 요 것들이 전부 한 장의 서류에 들어있는 게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걸 한 장을 발급받으면 그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이 나오고요. 그 위에 거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위에 지역이 상업지역이야. 좋아. 그럼 상업지역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행위 제한을 찾아보면 돼요. 그런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그 밑에 보면 타 법령,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내려오는 거죠. 하위법에서 또 정한 규정이 있어. 지구를 지정했어. 고도 제한을 만약에 김포공항역 같은 경우에는 높이 건물 못 짓죠. 공항 옆에는 비행안전 그런 것들 때문에 높이 제한을 하죠. 그러면 국토계획법에 정한 건폐율, 용적률, 행위 제한에 이 지구를 다시 입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데 지구 때문에 못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내려오는데 실질은 거꾸로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행위 제한은. 제일 밑에 있는 각 시공구 조례가 가장 중요해요. 현장에 필드나면 시행 규칙이나 시행 조례가 가장 중요한데 위에서는 상위법에서는 할 수 있어도 하위법에서 못하는 게 그러니까 행위 제한은 거꾸로 올라가신다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긴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너무 이제 수박 겉핥기가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농지는 뭐고 농지할 때 돈은 다른 용도로 창고를 지어? 집을 지어? 산지를 깎아서 창고를 지어? 집을 지어? 그러면 가능할까? 또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각 지목별로 짚어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진호의 땅땅땅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토지 투자에 있어서 유식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유식한 게 그냥 학문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내가 토지 투자를 하는데 그게 바로 투자예요. 예를 들어 도시지역은 평당 지금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강남 쪽은 뭐 한 3천만 원, 평당 3천만 원 이하짜리 땅이 거의 없어요. 근데 수도권에도 예를 들면 땅이 한 1,000만 원 정도 가요, 보통. 근데 조금 벗어나서 그 인근 지역에 관리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의 땅은 한 4,500짜리 땅을 사갖고 용도 전환을 해서 기존의 1,000만 원 땅의 가치를 가진 그 그러니까 행위를 할 수 있다면은 그 투자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뜻에서 유식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이진호의 땅땅땅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식해지고 돈 많이 버는 그날까지 또 아시죠? 제 모토 여러분들이 돈 잃지 않는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금 머리 아픈 주제이긴 한데 이런 것들 많이 알려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꼭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참! 그 토지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희랑 소통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밴드에 가입하셔서 글을 남기셔도 되고요. 오비스텔하고 밴드 치시면 되고요. 서울전화 02-587-3500번으로 연락 주셔갖고 내용하고 전화번호하고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진의 땅땅땅 두 번째 시간 토지의 계급장, 용도지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우니까 꼭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건강해야 뭐 돈도 벌 의미가 있죠. 꼭 건강하시고요. 또 뵙는 시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